내가 협상하자고 해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은 상대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줘? 전화번호만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일주일 내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해서 협상하자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오면은.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고, 그 방법이 협상하자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협상을, 전화번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 안 하면 뭐 한다? 소송을 집어넣어. 아까 내가 소송을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이라 그랬죠?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쓰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면 할 수 없이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저는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면 소송을 하는 거고, 연락이 오면 소송을 안 하는 건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2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야. 한 열흘쯤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못 받았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화가 왔긴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앞만 봐도 혹시 이 사람이 온 전화가 아닌가 해서 내가 전화해 봤어요. 아니라 달라? 주인이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서 제가 들었는데 이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전화를 한번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제가 한번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언제가 괜찮습니까?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저녁이 괜찮습니다 했더니 금요일 날 좋습니다. 만나십시다. 해가고 제가 그분이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금요일 날이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집에 와 있겠습니다. 모십시다. 해갖고 그럽시다. 6시였던가? 집에 갔습니다. 우리 낙찰받은 여자 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 낙찰받은 이유는 이 건물을 허물고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건물 허물고 치워주십시오. 건물 치워주고 나가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그 여자하고 남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서 사장님이 낙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초천면에서 이 다시 말하면 집이 가난한 집을 뭐라 그러죠?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지정을 받아서 초천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집을 작년에 수리를 좀 해줬습니다. 봤더니 창이 하이샤스로 다 바뀌었고 주방도 입식으로 돼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돼 있더라고. 고쳐줬습니다. 초천면에서 이게 고쳐준 것이 제가 보면 한 800여만 원을 들여서 고쳐줬는데 제가 이것이 땅이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듣고 우리를 담당하는 해주는 이 초천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경매로 낙찰받았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해줄 테니까 기다리시오 해갖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한 3일 전에 답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아까 있었죠? 박종식이라고. 네. 법정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초천면에 있는 그 공무원이 다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 박종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건물은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이 와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야지 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디 나갈 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보십시오. 제가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 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가격을 내가 정한다 그랬죠? 건물 주인한테 파는 거죠. 근데 건물 주인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럼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 못 사? 못 사죠. 그럴 땐 할 수 없이 건물을 던다 싸게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자마자 이거는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건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시다면은 저도 돈이 없지만은 제가 한 2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건물을 200만 원에 내가 사겠다 이 뜻입니다. 건축물 관장이 이사 비용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다?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건물을 네가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고 내가 200만 원에 사주마. 그 얘기입니다. 200만 원을 내가 드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오늘같이 저녁 6시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200만 원을 보태서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가겠다고 언제쯤은 이사를 가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어떤다? 다시 뵙겠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협상을 해야 돼, 통보를 해야 돼. 통보인지 통보야. 협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서울로 이제 우리 낙찰받은 그 수강생 2명이 공투를 받은 여자분하고 같이 제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본 거네. 같이 나가고 가서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번다는 건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는 한데 가서 보니까 장애자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 짠해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키가 작은 여자분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보호소 대상자로 지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 같아요. 짠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정 사장님인가? 정 사장님도 여쭤볼게요. 호랑이가 배고프면 토끼 잡아먹죠? 토끼 잡아먹을 때 짠한 마음으로 잡아먹어? 배고프니까 잡아먹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을 때 제일 먼저 목덜미부터 물어서 죽이고서 먹죠. 자기가 호랑이라고 해서 토끼 잡아가고 갖고 놀질 않잖아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장애자이기 때문에 짠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내가 안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안 받아요.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라는 것이 짠하고 말고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보게끔 되면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집이 경매로 나왔어요. 좋은 땅이고 좋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과 그 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그걸 어떻게 경매로 나온 걸 내가 어떻게 사냐고 안 사. 그러니까 원래는
감정가에서 70%에 팔리면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산다 안 산다? 49%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안 사. 그러니까 외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와서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사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는 없으면 빨리 사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이 그걸 내가 경매라고 어떻게 사줘, 이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 가시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그대로 이해를 했어. 근데 같이 듣고 있던 그 공투를 받았던 또 여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 명이 그 옆에서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교수님, 그래도 그렇지 200만 원이 뭐예요? 한 500만 원 준다고 하지. 아니 내 돈 주는 거야? 자기네들 돈 주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가서 고생해주고 했으면, 아 교수님 오늘 저녁 늦었는데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저기 밥이라도 사줘서 보내야 돼. 그 사람한테다가 왜 200만 원 주냐고 500만 원 줘야 되지 않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어떤다? 다시 만나서 다시 갔습니다. 그 두 번 데리고. 제가 가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초천면 그 담당자한테다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것 같아. 법으로 얘기하면 진다.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읍소해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 갔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200만 원 갖고는 이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여자분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500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한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500으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이니까 얘기했죠. 그러시다면은 200을 더 올려서 400을 드리겠습니다. 400을 드리는데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에서 얼마를 띄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남자가 400을 주신다면 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400을 주신다면까지 나오자마자 그 옆에 있던 여자가 그 남자 손을 팍 치더라고. 팍 치더니 탁 하더니 여자가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400을 주신다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동네에서는 1000만 원 아니면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낙찰을 얼마에 받았죠? 2,600을 받았죠? 제가 그 여자가 10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아, 사모님, 우리가 이 땅을 2,6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2,600에 낙찰 받지 않고 2억 6천짜리를 받았다면 내가 1000만 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2,600을 주고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1000만 원을 달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생각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땅을 전부 다 2,600에 낙찰 받았다고요? 땅이, 여기 보면 땅이 지금 500평이 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 공주에 차가 안 들어온 땅이 15만 원 간다 그랬죠. 여기 20만 원만 쳐도 500평이면 1억이 가는 땅이에요. 감정 가격이 워낙에 싸게 된 거죠. 근데 앞에는 대지고 뒤는 임야이기 때문에 뒤에 땅을 한 10만 원씩 쳐도 내가 보면 7천만 원으로 내는 땅이에요, 이게. 근데 감정 가격이 워낙에 싸게 나왔고, 싸게 나온데도 어떡한다? 가격이
특수경매고 건물 매각 제도니 가격이 떨어졌던 거예요. 2,600에 낙찰 받았다고요? 아니 이거 그래도 평수가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2,600 주고 낙찰 받았다. 가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잘 수 없이 한 번 더 얘기했죠. 우리 그 수강생들이 500까지는 합의 보자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100을 더 드려서 500을 드리겠습니다. 500을 드릴 테니까 500을 가지고 합의하신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고 500을 드려도 싫다고 하신다면은 더 이상 합의는 없고 그 돈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협상하러 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아주 압박을 줬죠. 저는 이미 400에도 합의하려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봤죠. 그랬더니 남자분이 500을 주신다면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500의 계약서를 쓰고 오늘 계약금을 50을 주고 이사 가시기 3일 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이사 나가는 거 보고 450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계약서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계약금 300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500에 합의를 봤는데 얼마를 달라 그래? 줘야 돼 말아야 돼? 응? 먼저 번에 한 번 했다가 300 갖고 저기 300을 달라 그래서 300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00 갖고는 뒷간도 못 듣겠어 하고서는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그 당시 한 500인가 나중에 200을 더 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300 중에서 500 중에서 3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어떤다? 순진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 받는 남자가 지금 300이 있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좋다 오늘 300 주고 계약서를 쓰자. 300 주고 된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뭐라 하냐면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한다. 나가는 날 잔금 200을 준다. 계약서 다 쓰고 300 줬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한 3일 전에는 전화하시면은 그때 와서 잔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내가 보면 한 달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았더니 오고 나서 3일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지나서 3일 지나고 났더니 내일 이사 갑니다. 야. 올해. 잔금 갖고 일주일도 안 지났어. 야, 되게 빠르다고 갔더니 이미 우리가 서울에서 저녁 때 내려갔더니 이사를 다 갔더라고. 그리고 그 빈 집에 그 남자 혼자 있는 거야. 이사 다 갔더라고. 200 달래는 거야. 200 줬어. 주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건물 넘겨받을 등기부등본 다 받는 거죠, 서류. 건물 우리가 사는 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사를 갔어요? 그때서야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 이 남자가 하는 얘기야. 초천면 면사무소에서 이것이 우리가 경매로 나와서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주는데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이 담당자가 얘기해서 논산에 임대 아파트를 하나 의도줘서 들어가게끔 됐는데 그 논산에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보증금이 300이고요. 월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먼저 주에 내가 왔을 때에 300에 그런 것이 나온 게 있으니까 빨리 이걸 잡아라 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거야. 인도 받는다. 근데 내가 400을 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들어간다. 남자는 합의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자가 가로채갖고 들어간다. 한번 말려갖고 100 떠서 500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300 갖고 이사 들어가고 들어간다. 200이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0을 달아서 300 다 이사를 갖고 200 달라는 거 아니야. 그때서야 내가 야 그렇게 됐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고 어떻게 한다? 돈 주고 끝나고 해줬어. 이거 이제 건물주한테 못 팔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공주에 이제 그 잘하는 중개사가 있는데 이걸 얼마 정도 팔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집하고 땅하고 다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7,500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치 건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건물 샀다. 팔아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류를 가지고 그날 그 등기소에 등기 다 신청해 놓고 건물 우리 걸로 달라고 등기 신청하고 왔어요.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어. 등기 이거 못 해주겠다고. 왜 못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건물은 가짜 주인을 내세워서 인감증명을 가짜로 신청해서 매매한 걸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박종기가 이거를 김기가 이걸 팔았다면은 파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데리고 와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지. 그러기 전에는 등기 이전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등기소에 몇 월 며칠까지 좀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은 차비 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나왔더라고.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우리 파는 사람 장본인입니다.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158페이지에 있죠? 확인조서라고 있죠? 등기할 부동산 표시, 등기 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오므로 했고, 첨부서면 특기사항, 152cm, 작은 그램에 62g에 키 작고 눈이 약간 큰 편임 이렇게 갖고 들어간다. 인상착의까지 다 해가지고 저거를 확인조서를 받고 나니까 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6,500에 매매하겠느냐고. 그러면 7,500에 팔아주겠다고 했다가 6,500에 매매를 하겠냐고 하면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2,600 주고 샀죠? 그럼 우리가 얼마를 줬죠? 500을 줬죠? 3,1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등기비용하고 뭐하고 하면 전부 다 얼마 들어갔죠? 3,000 2,300 들어갔죠? 3,200, 300 들어갔는데 6,500 주고 팔으면 돈이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 그럼 7,500 팔 때까지 버텨야 돼? 6,500만 준다고 해도 팔아야 돼? 그래. 공인중개사도 7,500에 팔아주겠다고 했다가 낙찰 받은 가격 받잖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합의했던 대충 알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어떻게 한다? 남는다고 하니까 빨리 팔아주려고 7,500에 팔 수 있는 것도 6,500으로 낮춰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자기도 한 몇백만 원 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럼 또 준다 그러죠, 뭐. 그래갖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6,500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더니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교수님, 건물 산 거죠? 네, 샀는데. 근데 왜 아직 건물 등기가 안 넘어왔습니까? 등기가 나중에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소리 들어갖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좀 등기 서류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한 3, 4일 후에는 등기 완료될 거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등기 완료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 믿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계좌번호 던져주고 나서 어떻게 한다? 팔고 예, 빠져나온 그런 물건이다. 뭐.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어떤 것만 얘기한다 그랬죠? 잘된 것만 얘기한다 그랬죠? 잘못된 것도 있다 없다? 있는데 잘못된 건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특수경매라는 것은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고 낙찰받고 뒤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뒤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잘못된 거는 언제 강의한다고요? 이것이 실수한 경매다. 실수한 경매다 해서 뭐가 다시 말하면 특수경매는 서류상 권리분석에 나타나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금방 읽어보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우리를 찾아내는 것이 특수경매인데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함정이 있다 없다는 것은 뭘로 하면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알지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